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편에 AS, 그러니까는 이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의 이제 사진을 비교를 할 때, 이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이 JPG로 변환되는지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안 해가지고, 당연히 저는 로우로 찍으면 로우 파일이 넘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자동으로 JPG 파일로 컨버팅 돼서 넘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 이거 마치 야매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는데 욕들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의 차이가 어떤지, 그리고 이 로우 파일과 알파 7, R4,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 화소의 미러리스 카메라 35mm 포맷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급장 띄고 본격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아이폰 14의 프로의 이 JPG 파일,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자동 컨버팅된 JPG 파일과 이 로우 파일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킹된 게 이 JPG고, 이 녹색으로 마킹된 게 이제 로우 파일이에요. 보시면은 이 DNG라고 나오죠. DNG라고 나오기 때문에 로우 파일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JPG고, 이게 이제 로우 파일이고, 이거 DNG 포맷이죠. 이건 어도비에서 만든 무료 로우 파일 포맷인데, 아무튼 DNG 포맷이니까 요런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차이 같은 경우에는 JPG에서는 자동 보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특히 이 하늘 같은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노출을 낮춰줬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그리고 이 색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세츄레이션을 많이 올려가지고 채도를 올려서 더 진한 색상으로 잘 보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샤프니스를 꽤 올렸다. 요런 정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봐야 될 게 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샤픈을 많이 매겨가지고 이 주변, 이 글씨 주변으로 일어나는 약간의 이 아티피셜, 그러니까는 디지털 노이즈 같은 게 보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런 차이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제가 MTF 차프트 50 라인을 비교했을 때 6,000, 중앙부 6,000까지 갔는데 아마 6,000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뭐 한 5,000 정도까지 밖에는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중앙부가 있었고 이 외곽부가 있을 때 중앙부에서 급격히 떨어졌다가 외곽부로 좀 올라오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변화가 없다. 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알파 7, R4 현존하는 최고 화소의 카메라 6100만 화소 카메라와 아이폰 14 프로 4800만 화소의 사진을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이는 게 알파 7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이폰이에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감이나 이 채도, 이 세츄레이션은 상당히 아이폰이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이 확인을 하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DNG 파일로 돼 있죠. DNG 이게 로우 파일 맞습니다. 여기 DNG 파일. 네, 아무튼 이번에는 실수 없이 쭈빼기. 아무튼 보시면은 특히 이 컬러 부분에서 채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약간 이 왜곡되는 이 컬러 왜곡이 상당히 심하죠.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옐로우 값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 중앙 부분에서 색감이 많이 바랬다. 그러니까는 색의 다양성은 이 아이폰이 다양성은 줄었지만은 채도는 올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4,800만 화소라고 하지만은 이 쿼더 비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색상 데이터를 그렇게 완벽하게 피킹할 수 없는 그런 센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이 중앙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초점이 맞는 면의 디테일은 아이폰도 뒤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본다면은 이 아이폰, 이 휴대폰의 폰카가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작은 크기와 이게 아이폰이 사진을 찍는 전용 도구가 아니잖아요. 얘는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것처럼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도구지 이게 사진 찍는 정면 도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디테일을 따라왔다. 그러면은 굉장한 성과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할 때 이 아이폰이 이 그 풀프레임 이 디카를 완벽하게 따라올 수 있냐, 그거는 조금 이제 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렌즈 교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각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어떤 색 데이터, 이런 어떤 색 데이터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 레드 값이나 뭐 이쪽 이 블루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린과 블루밖에 거의 안 보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R4가 135mm 풀프레임 화각이기 때문에 24mm라도 배경 부분에 이런 초점 흐림이 일어나죠. 이 피사계 심도를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도가 어마무시하게 깊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면 충분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뭐 이게 심도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35mm 포맷에서는 풀 개방 값에서 심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이게 단점으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의 문제다. 단지 미러리스에서는 이런 어떤 심도 조정을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보자면은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은 불가능하다. 단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얘를 갖다가 뭉개버리는 약간 이상한 그런 배경 흐림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면은 이 다양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알파 7, 이 R4가 훌륭한 카메라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체급 차이를 무시를 하고 이왕 두들겨 패기로 했으니까는 어디서 진정한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냐. 그렇다면은 이 초점이 맞는 이 트레일러 뒷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인다. 어디서 보이느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밧줄이 걸려 있죠. 요게 이제 유튜브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는 제가 요거를 한 300%, 400%로 요렇게 이제 확대를 해 봤어요. 400%로 확대를 해 보면은 당연히 얘가 이제 61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얘가 4800만이기 때문에 좀 작은 건 알 수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미세한 디테일, 이 밧줄이 이렇게 꼬여 가지고 만들어진 요런 디테일이 여기에서는 충분히 살아 있지만은 아이폰에서는 그냥 전기줄 감아놓은 같은 요런 디테일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 체급 차이에서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광량 조건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굉장히 좋은, 두 가지 다 좋은 조건에서 이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요 어떤 디테일 부분에서도 역시 이 아이폰이 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인정사진 안 봐주고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막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안부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이는 이런 스크래치와 어떤 이 자국들, 이런 자국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완전히 다 뭉개진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밝은 부분과 대비를 해서 보자면은 이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 저하는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빅 데이터가 부족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서 이 작은 센서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유효한 데이터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밝은 부분에서의 디테일 역시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뭐 작은 글씨들, 어둠 속에 있는 작은 글씨,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뭉개진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 아이폰의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폰은 이 카메라가 켜진과 동시에 모든 인공지능과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가지고 가장 이 보기 좋은 이런 사진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알파 7 R4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렸다, 내가 찍으면서 얘를 갖다가 완전히 파지를 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아이폰의 선회도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 이 멀리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JPG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이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어떤 세팅도 필요 없이 인간의 결함, 그러니까는 휴먼 에러를 방지해주는 이런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은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고화소의 이 센서 크기가 큰 카메라일수록 전문적인 그런 핸들링이 필요한 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이렇게 꾹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티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둘 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에서 촬영된 이런 어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디테일의 차이가 분명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요런 나사 부분도 보시면은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뭉개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그러니까는 이 실수 없이 둘 다 촬영했다 이렇게 보자면은 이 안부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뭐 넘사벽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급장 띄고 둘이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알파 7 R4의 샤프니스라든지 디테일 그리고 개조 그리고 안부의 묘사 능력 모든 부분에서 이 아이폰을 확실히 뛰어넘는다, 이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당연한 게, 요새 자본주의 사회이지만은 이 가격만 봐도 이 알파 7 R4의 출시 가격, 바디 가격만 엄청 높고, 거기에다가 바디 가격에 준하는 이 렌즈도 갖다 붙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총 토탈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도,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성인과 유치원생의 싸움 정도지만은, 지금 이 유치원생이 엄청 컸다. 옛날 그 유치원생이 아니다. 지금은, UFC에 나갈 정도의 유치원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지금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 일반인이 봤을 때 거의 부족함을 못 느끼죠.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왜 이 알파 7 R4 같은 걸로 찍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은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아이폰이라든지 이 폰 시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일부 사용자를 위해서 이 렌즈 교환식 휴대폰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평소에는 렌즈 띄고 휴대폰처럼 쓰다가 내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찍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온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문제들 이 렌즈와 이 센서를 이 얇은 바디 안에 쑤셔 넣느라고 잃어버렸던 엄청난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디지털 카메라와 뭐 계급장 띄고 붙어도 이제 꿀리지 않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알파 7 R4 6100만 화소와 아이폰 14 프로 4800만 화소의 로우 파일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